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마스터피스 MP57 스카이파이어입니다. 본가의 최강 라인업 마스터피스, 그 중에서도 근본인 지원 시리즈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스터피스 라인업은 지원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컬렉터 중에서도 지원 마스터피스 라인을 모으는 분들이 진짜 리얼 찐이라고 할 만큼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무비판 마스터피스는 여럿 만져봤는데, 이 지원 마스터피스는 이 스카이파이어가 처음이에요. 먼저 스카이파이어는 보통 제트파이어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는 스카이파이어라고 불렸고 대부분은 제트파이어라 불리는데요. 이 완구와 만화의 이름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제트파이어로 통일되어 있고 가끔 설명란에 스카이파이어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 마스터피스에서는 또 스카이파이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삐거덕거리는 노년의 캐릭터가 익숙하실 텐데요. 원래는 아주 멋있는 캐릭터고 또 아주 깔끔한 하얀 전투기로 변신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스카이파이어는 트랜스포머 제너레이션 시즌 1 13화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디셉티콘이었지만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오토봇으로 전향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무리가 있어서 해즈브로 펄스 채널에 가면은 원작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원작의 설정은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도 나왔고 최근에 나왔던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작품들 외에도 제품에서 나타나는 재밌는 깨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마스터피스 제품에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소체볼 때 한번 알아볼 거고요. 먼저 패키지 뒷면을 보면은 또 이게 무비판 마스터피스랑 다르게 지원 시리즈 마스터피스는 되게 특이한 설명들이 많은데요. 거워크 모드라 하는 특이한 자세를 할 수 있어요. 스타스크린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완구류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게 또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큰 덩치를 자랑하는 기체인 만큼 거치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에 놨을 때 굉장히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데 이 거치대를 통해서 전시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고 이 거치대를 반대로 해서 또 침상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기도 이펙트 파츠가 더불어져서 더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워포 사이버트론 제트파이어 때도 봤던 거라서 또 익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는 여러가지 손에 쥐는 거 외에도 몸통에 낄 수 있고 포징 취하는 걸 보면은 이 제품이 큰 덩치지만 가동률이 정말 좋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외형 퀄리티뿐만 아니라 가동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데요. 또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미니어처가 들어있어요. 원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작의 설정에서는 질량의 법칙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데 비행기 모드일 때는 다른 캐릭터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옵티머스랑 재즈, 휠잭 미니어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직접 탑승하면서 이 알트 모드 때 같이 활용하는 그런 재밌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같은 마스터피스 라인인 아이언하이드랑 범블비, 옵티머스랑 같이 있는데 확실히 마스터피스가 원작의 스케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원작처럼 똑같이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마스터피스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스카이파이어의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은 먼저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대체로 완구류 제품에도 타카라토미사에서 만든 거는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들어있는데 대부분 마스터피스에는 아마 거의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선 기본 무기인 버스터가 아주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총구 부분에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이펙트 파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멍도 2개고 이펙트가 2개인데 규격이 안 맞아서 2개를 한꺼번에 끼우진 못해요. 아무튼 이펙트 파츠랑 버스터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스카이파이의 진영을 나타내던 진영 마크가 이렇게 2개 들어있습니다. 현재 소체에는 오토봇 마크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2개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스카이파이어가 극중에서 자기가 오토봇으로 전향하겠다 하면서 이걸 떼내고 오토봇 마크를 붙였던 그 모습도 이제 제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마스터피스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교체형 얼굴인데 소체의 기본형 얼굴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추가되는 게 또 매력입니다. 얼굴은 소체에 들어있는 거 포함해서 총 4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아까 패키지에서도 봤었던 미니어처입니다. 이건 알트 모드 때 여러 부분에 탑승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재즈, 휠잭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단순히 미니어처가 아니라 관절이 가동되는 친구들인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다리랑 팔이 움직이고 재즈랑 휠잭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까지 다 있어서 아주 재밌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카이파이어 외에도 이런 미니어처를 갖고 놀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금방 봤던 구성품들을 이 알트 모드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알트 모드의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구성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카이파이어의 알트 모드에서는 이 미니어처, 아까 봤던 미니어처 캐릭터들을 탑승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여기 조종석, 기수 부분에 오면은 이렇게 조종석이 이렇게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열리는 기능도 있는데 안에는 엄청 디테일하게 운전석이나 뭐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단순히 탑승해서 넣는 것뿐만 아니라 넣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내부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경거리도 만들어놨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여기 안쪽에는 좀 작은 캐릭터가 들어가야겠죠. 휠잭을 이렇게 접어넣어서 딱 탑승해주면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고 그대로 닫아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좀 매트한 필름을 사용해서 내부가 좀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가벼워 보이지 않아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종석 부분에는 휠잭이나 재즈 같은 작은 캐릭터들을 탑승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위로 오면은 이제 운전석, 조종석 외에도 이제 사령관실 같은 공간이 있죠. 아크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주선을 탔을 때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벽면 기준으로 오른쪽 경첩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열어서 오픈을 하면 또 다른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메인이다 보니까 좀 크게 이쪽으로 통하는 문이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몰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조종석만큼이나 뭔가는 없지만 그래도 옵티머스가 타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멋있게 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아까 봤던 휠잭이나 재즈를 이렇게 탑승을 시키고 이쪽에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탑승을 시켜서 이런 재미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도 안쪽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넣어주면은 탑승이 나름 수납이 되고요. 딱 닫았을 때 닫힙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어처 제품들이 단순히 그냥 태우는 용도만 하는 게 아니라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다는 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기수 밑에도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머리통 부분 위에를 중간 부분을 이렇게 열면은 또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제 이 캐릭터를 탑승을 시키고 다리를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닫아주면 또 탑승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탑승을 한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또 재밌는 포인트고, 그리고 옆면에 보면은 각 다리에 양쪽에 또 탑승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이거는 보통 알트 모드보다는 로봇 모드 때 좀 활용하기 좋은 부분인데 스카이파이어가 서 있을 때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탑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내려서 탑승해서 공간이 되게 넓은데요. 탑승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이쪽과 달리 또 반대로 열려서 이렇게 위로 열리는 형태고 약간 다소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도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휠잭 말고 뭐 재즈 같은 캐릭터들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재즈는 좀 들어가기 힘들고 여기 옆쪽에는 휠잭 같은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 모드 때 탑승하는 공간은 총 5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니어처 말고도 다른 구성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다시 윗부분으로 오면은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갈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여기 열 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벌려서 분리를 해준 다음에 쭉 들어주면 이런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봤던 얼굴 파츠랑 엠블럼 파츠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얼굴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얼굴 장착하고 엠블럼 파츠 이렇게 넣어서 알트 모드뿐만 아니라 로봇 모드 때도 이렇게 수납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꺼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닫아서 그냥 다시 결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는 아까 총구는 규격이 안 맞아서 2개를 못 끼웠는데 이제 여기 뒷부분에 엔진 불어오면은 이제 장착이 가능해요. 여기도 가능해서 이렇게 엔진 2개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생동감을 더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이제 랜딩 기어를 꼽는 부분이지만 여기 밑에 부분에 또 뭔가를 하나 꼽는 부분이 있어요. 무기의 하단을 보면 여기 이 파츠를 이렇게 꽂아서 수납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살짝 밀어서 꽂아주면 이제 총이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총도 수납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 연결되면서 무기랑 구성품 모두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투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랜딩 기어죠. 이 스카이파이어도 랜딩 기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이 파츠를 열어서 쭉 꺼내주면 맨 앞부분, 기수 부분에 바퀴가 나오는데 되게 디테일합니다. 퀄리티가 엄청 좋고요. 바퀴도 잘 굴러가고 뒷부분으로 오면 또 이 파츠가 나오는데 여기를 열고
이렇게 꺼내주면 이제 뒷바퀴도 전개가 되죠. 뒷바퀴 같은 경우는 앞바퀴랑 다르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닫아주면 이제 뒷바퀴까지 해서 랜딩 기어가 나오는데, 물론 이륙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는 거치대를 사용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착륙한 모습일 때는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바퀴를 내려주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알트 모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바퀴가 굴러가긴 하는데 이 앞바퀴에 비해서는 뒷바퀴가 작기 때문에 굴렸을 때는 저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굴리지는 마시고 그냥 딱 전시하는 용으로 이렇게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치대에 장착했을 때는 굉장히 부피가 더 커지기 때문에 화면에 잡기가 힘든데, 우선 거치대의 디테일을 한번 보면은 몰드가 아주 세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거치대 퀄리티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큰 덩치를 이런 작은 핀 하나로 결합 고정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각도를 앞뒤로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또 옆으로도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약간 꺾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드러움을 조금 첨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치대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안 그래도 큰 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놨을 때는 공간 차지가 많은데 이렇게 거치대를 놓으면서 밑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같이 놓으면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각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더 높이 들 수도 있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트 모드 때 구성품뿐만 아니라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아까 패키지에서 봤던 것처럼 거워크 모드라 해서 되게 기괴한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체를 그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허벅지를 먼저 이렇게 빼줍니다. 정확히 빼주고 다리를 그대로 꺾어주세요. 꺾은 다음에 발목은 뒤꿈치 이렇게 빼주고 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쫙 빼주면 되고요. 힘을 좀 줘야 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를 분리하고 허벅지를 빼준 다음에 꺾고 발목 꺼내고, 다리는 이제 살짝 빼서 무릎을 앞으로 좀 이렇게 꺾어줍니다. 역관절처럼 이렇게 꺾어줘야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 발목 꺾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 스타스크림 때도 있었고 이제 전투기 모형을 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대다수가 할 수 있는 거워크 모드라 해서 굉장히 기괴한 모습입니다. 뭔가 공룡 같은 느낌도 나고, 생김새가 안 그래도 새를 닮았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새 같은 모습도 약간 연상되는 그런 모드예요. 안 그래도 앞으로 쏠려 있는 이 덩치 무게감을 되게 굉장히 특이한 자세로 받치고 있어요. 다리를 만져보면은 은근히 덜렁거리기도 하고 좀 야위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지탱을 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고, 확실히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역관절로 꺾이는 게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알트 모드는 이 정도 보고 이제 변형해서 로봇 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워크 모드에서 바로 갈 건데, 이제 발목을 그대로 밀어 넣어서 다시 이렇게 전개해주고, 그다음에 다리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펼쳐주고요. 윗부분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 전투기 옆부분, 날개 부분이었던 이 부분을 분리가 가능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분리하면 들어주면 이렇게 팔이 나와 있어요. 팔 부분을 꺼내기 전에 여기 고관절이랑 걸려있는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빼주고, 뺀 다음에 팔을 그대로 빼주세요. 팔을 쭉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그대로 올려서, 여기 핀이 나와 있는데 이 핀을 이렇게 내리고, 핀을 이렇게 내려서 여기 간격 맞춰서 여기 팔 부분 결합해주세요. 결합하고 여기 팔 꺼내주고, 여기 분리해서 손 꺼내주고, 손 꺼내준 다음에 여기 닫아서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몸통이랑 분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여기 이렇게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도 분리해서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팔을 다시 꺼내주세요. 팔을 그대로 빼고 여기도 똑같이 핀을 밑으로 내려서 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구멍이랑 발 결합해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 부분 분리하고 손 꺼내주세요. 여기도 살짝 힘주면 빠지고 이렇게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에 흉부 상체 부분으로 와서 여기는 좀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중간 부분을 먼저 분리를 해주세요. 여기 중간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여기를 뺄 때 보면은 여기가 걸려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뭔가를 끼우고 벌리면서 빼주면 좀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여기 간격이 굵다 보니까 여기를 갑자기 빼면은 파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을 빼주고 이렇게 돼 있는 파츠들을 이렇게 내려서 딱 얼굴 나오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팔 넣듯이 핀을 그대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쭉 넣어주고 결합해주고, 너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렇게
우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안 걸리게 쭉 내리고 여기를 내릴 땐 좀 힘을 줘야 돼요. 여기가 확실하게 딱 안 맞는 구조인데 여기는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이쪽에 있는 핀이랑 뒷부분에 있는 구멍을 맞춰서 결합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결합해주고 그 다음에 팔 부분을 들어 올려서 여기 맞춰줍니다. 쓱 밀어넣고 이제 팔 부분도 이렇게 딱 고정해서 전개해주고요. 이쪽도 그대로 올려서 맞추고 팔 부분 그대로 내려서 팔관절 딱 고정해줍니다. 이제 등 뒤로 와서 아까 수납을 했던 이 공간을 빼줄 건데 이대로 쭉 내려서 빼고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접고 이렇게 딱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통수에 있는 파츠를 좀 밑으로 접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넣을 때는 좀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 딱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올리는 핀이 보이죠? 여기도 쭉 올려서 이렇게 전개해줍니다. 이제 여기 뒤통수 부분이랑 여기가 결합되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결합하고 그대로 옆으로 붙여서 딱 밀어 넣어주고 여기 결합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닫기 전에 여기를 접어서 그대로 이렇게 넣고 밀어 넣어서 딱 결합해주고 먼저 제트기 기수 다시 빼준 다음에 여기를 닫고 날개 부분을 결합한 다음에 다시 여기 날개를 쭉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하얀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다시 제트기 엔진 부분을 위로 쭉 올려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면 좀 더 밀어 넣으면 이렇게 결합이 되는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 부분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대로 올려서 좀 더 넣어주고 하다 보면 여기가 계속 튀어나올 텐데요. 이걸 넣을 때는 이 파츠들을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고 날개 부분은 이렇게 힌지를 위로 접어서 딱 맞춰주고 여기도 팔을 좀 앞으로 꺾은 다음에 힌지 앞으로 쭉 꺾어서 이렇게 꺾어 넣고 접어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마스터피스 스카이파이어의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변형 구조는 어렵진 않은데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리저리 만지는 데는 좀 힘이 들었어요. 무게감을 제외하면 변형이 아주 간단한 편이고요.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비율이 아주 잘 나온 제품인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왼쪽에 보이는 원작 모습 그대로 잘 표현이 됐는데 확실히 오포 사이버트론 때보다도 더 깔끔한 모습이라서 원작의 모습을 원했던 그리고 지원 마스터피스를 모으시던 분들한테는 아주 딱 맞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체부터 볼 건데요. 상체는 뭐 그 전에 봤던 제품들하고도 동일했고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았는데 여기 좀 많이 빡빡한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뭐 불편한 부분은 없고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가동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전작인 오포 사이버트론 제트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가 팔을 움직일 때마다 빠지는 구조였는데 이 마스터피스 제트파이어는 반대로 여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이런 결합 방식 덕분에 팔을 움직이는데 크게 많이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원작 모습 그대로 이렇게 둥글지만 좀 튀어나와 있는 이런 고리 모양의 어깨를 하고 있고 이렇게 내렸을 때도 어깨가 이렇게 또 추가로 관절이 있습니다. 몸통 부분이랑 연결된 이 핀 어깨 관절 빼고 또 여기 관절이 있어서 팔은 좀 짧지만 가동이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회전축이 없어서 이 움직이는 데는 좀 불편합니다. 여기 어깨 부분에 회전축이 있는데 여기 부분에는 없어서 팔뚝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 아쉽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팔꿈치는 되게 뒤에가 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꺾었을 때 보면은 골다공증 없이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일단 곡선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 안쪽 부분도 꺾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약간 이중관절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팔꿈치 가동도 자연스럽게 잘 되고 손목도 이렇게 어느 정도 꺾이면서 이제 전지 가동되는 손까지 이용하면은 이제 팔 부분 디테일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대부분 전지 가동을 한다 치면은 엄지랑 검지만 움직이고 다른 손가락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스카이파이어는 손가락이 하나하나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문 완전한 전지 가동이고요. 물론 무비판 옵티머스나 범블비도 전체 전지 가동은 있었지만 최근에 본 제품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제트파이어의 이런 디테일한 손가락 가동이 되게 아주 반갑게 느껴집니다. 어깨 관절은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이제 얼굴로 오면은 얼굴은 원작 모습 그대로를 잘 구현해서 아주 마음에 들고요. 얼굴 가동은 이렇게 옆으로도 살짝 꺾이고 잘 돌아가는데 뭔가 진짜 실제 목처럼 움직이는 가동이 있어요. 약간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이제 아까 봤던 구성품에서 세 가지를 교환을 해서 또 표정을 바꿀 수 있어요. 이마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머리 부분에 이렇게 부품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열고 얼굴 부분을 빼서 교환을
해주면 됩니다. 목 관절을 이렇게 빼주면 얼굴을 교환하는데 굉장히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목 관절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교환이 되고,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제트파이어는 전향을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진영 마크를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흉부 부분에 있는 이 파츠를 그대로 위로 올려주면 빠지고요.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진영 마크가 없는 상태였는데 또 디셉티콘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를 하게 되죠. 이제 자기가 이제 디셉티콘을 안 하고 오토봇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이렇게 교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이 제품에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서 오토봇 진영에 두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겠지만, 또 나는 디셉티콘으로 두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디셉티콘 마크를 놓고 디셉티콘이랑 같이 진열을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영 마크 결합할 수 있는 거, 얼굴 교환할 수 있는 거, 팔 가동까지 해서 상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체 부분의 비율도 아주 잘 빠졌는데 허리 가동은 없지만 여기 허벅지 회전축이 살짝 있어서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다리 관절은 되게 큰 라쳇인데 이 관절은 오포사이버트론 제트파이어하고도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리 가동은 확실히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무릎은 이렇게 열어보면은 안쪽에 굉장히 독특하게 관절이 연결되어 있죠. 이중 관절은 아니고 무릎 관절이 이렇게 밑에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꺾었을 때 무릎을 직각으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워크 모드 했을 때처럼 앞으로 더 꺾을 수 있어서 좀 특이한 자세를 할 수 있고요. 거워크 모드랑 달리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골다공증 없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안이 비어 있어서 막상 만졌을 때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처음 보면은 과연 이 친구를 잘 지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드는데 엄청 힘이 좋습니다. 물론 이 몸통 상체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고관절이 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우려와 달리 균형 감각이 아주 좋고 잘 지탱하는 부분이 있고요. 등짐은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알트 모드 때보다 확실히 더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깔끔하게 딱 전개가 되고, 변형하는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날개를 위로 접고 여기 엔진룸도 위로 접고 또 안쪽으로 다 접어 들어가는 이 구조가 변형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계를 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었는데 로봇 모드 프로포션이 거슬리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잘 만들어져서 이 부분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원래 큰 제품을 만지면 이게 가동도 그렇지만 이게 손에 많이 부담감을 주는 또 이런 가벼운 부분이 있어서 무게감을 덜어주고 손에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기를 한번 장착해 볼 텐데, 무기도 대체로 다른 마스터피스들처럼 이렇게 보면은 핀이 튀어나와 있고 손바닥에 있는 구멍에 결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끼워서 결합을 하고 그대로 손을 오므려 주세요. 그냥 장착하던 때보다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파지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결합하는데도 좀 리얼한 부분이 있어서 재밌어요. 현실적으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팔 부분을 볼 때 회전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쪽 위에는 없는데 여기 밑에 부분에는 회전축이 있어요. 역시 없을 수가 없는데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은 무기를 끼웠을 때도 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이펙트 파츠 이렇게 꽂아주면 더 리얼하게 제트파이어의 무기 장착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패키지에서는 굉장히 멋있는 자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못 따라하겠어요. 이 포징은 이제 사진 리뷰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면은 여기도 깨알 같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내려서 뒤집어주면 무기를 장착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무기 손잡이 부분에 앞에 보면 여기 튀어나오는 핀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숄더 캐논처럼 이렇게 무기를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손으로 쥐는 거 말고도 이렇게 무기를 전개할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덩치 큰 것도 우선은 제일 큰 장점이지만 알트 모드, 로봇 모드 둘 다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즐길 거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 가격을 준 만큼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확실히 가성비를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포사이버트론 버전에 제트파이어가 있으면 또 같이 비교를 해볼 텐데, 제가 재작년까지 소장하고 있었지만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부서지는 바람에 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이제 같은 라인업인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시리즈이기 때문에 스케일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완구류를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마스터피스 제트파이어가 좀 많이 부담되는 흑일 겁니다. 그냥 개별로 소장하거나 마스터피스 지원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딱 맞는 스케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이 정도 되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영화 버전의 제트파이어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어떻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싶은데 많은 괴리감이 있죠. 아예 색깔이 다른 거면
모르겠는데 색깔도 다르고 아예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진짜 이름만 빌려온 느낌?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뭐 차이점이 있다면 이 스카이파이어는 사실 원작에서 덩치만 컸지 이렇다 할 활동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영화판 제트파이어는 몰골은 많이 이상하지만 역대급으로 멋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영화판이랑은 확실히 괴리감이 있어서 영화판에 좀 적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멋있는 캐릭터였고요. 여기 모습에 이제 적응을 하면은 이 모습은 좀 이제 보기가 힘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원작과 영화판에서는 많은 괴리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스터피스 57번 스카이파이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져본 지원 시리즈 마스터피스인데 워낙 또 근본이다 보니까 마스터피스로 나와줘야 하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레거시나 뭐 86 시리즈, 워포 사이버트론 제품 시리즈로나마 이렇게 지원 캐릭터들 살짝 맛봤었는데 이렇게 마스터피스 퀄리티로 보니까 또 완전히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 시리즈를 마스터피스로 모으시는 분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전에 있던 제품들을 통해서 좀 익숙한 구조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마스터피스다운 면모를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기존 완구류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가지 기능,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재미를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촬영뿐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져보는데도 좀 부담은 있긴 했지만 또 그런 무게감의 단점은 있지만 성능이 매우 좋고 여러가지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오히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